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아직도 간접 투자 방법인 펀드에 돈을 넣고 계신 분들 계세요? ETF도 펀드고 또 펀드에 넣고 계신 분들도 같은 펀드예요. ETF, 그거의 마지막 F도 펀드라는 거거든요. Exchange Traded Fund, 그거의 약자로 ETF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달 몇십만 원씩, 여러분들이 매달 펀드에 얼마씩 넣고 있죠? 저도 과거에 펀드 넣은 적이 있어요. 한창 펀드 유행할 때 2000년대 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16년, 17년 그때쯤 됐을 거예요. 특히 미래에셋, 차이나, 중국 차이나 펀드, 인디아 펀드, 또 미국 본토 펀드, 이런 펀드들이 많았었어요. 그때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버블닷컴이 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도 그때 한동안 넣어봤었어요. 딱 100% 수익 2배 올렸었죠. 차이나 펀드에 넣어서. 그래서 2배 딱 되는 날 그때 해약을 했었어요. 지금도 펀드에 넣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펀드의 장점, 아무리 찾아봐도 ETF만 못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주식을 못 삽니다. 만약에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투자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동이체식으로 매달 펀드 회사에다가 여러분들이 입금을 하게 되면 펀드 매니저라고 있어요. 펀드 매니저가 여러분들이 입금한 돈을 가지고 취합을 해서 주식을 삽니다.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반의무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게 됩니다. 잦은 매매를 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운영 내역이 옵니다. 우편으로. 와서 보면 제일 좋은 삼성전자 비롯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거래를 하는데 거래하는 회사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20개, 30개, 50개 내가 처음 보는 회사들 것까지 다 거래를 합니다. 또 나는 사서 가만 놔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명 리밸런싱이라 그래요. 계속 밸런스를 맞춥니다. 계속 사고 팔고를 해요. 여러분들이 ETF를 투자하게 되면 장점을 말씀드리죠. 펀드는 우선 약 2%의 보수료가 나가요. 운영 보수가 2%. 어떤 펀드는 2% 중에 선취, 후취 있어요. 선취, 후취. 그러면 100만 원을 넣죠? 100만 원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선취 1% 빼요. 시작도 하기 전에 1% 먼저 빼요. 그럼 99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후치 또 10,000원 빼요. 그렇게 해서 2%가 나가게 돼요. 수수료. 그런데 요즘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몇이라 그랬죠? 0.09죠. 또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0.07입니다. 그러면 0.1로 생각해 보세요. 20분의 1 차이 나죠? 2%에 비하면은 0.1이면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20배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 그렇게 많은 보수를 주고 펀드에 들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펀드는 내가 돈이 필요해서 환매를 하게 됩니다. 증권회사에 환매를 하게 되면 당장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빠르면 5일,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걸려요. 꽤 오래 걸리죠? 보통 일주일, 10일 이렇게 걸려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ETF는 주식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현대차, 삼성전자 그 주식을 팔게 되면 딱 이틀 후에 거래일 기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이틀째에 내 통장에 딱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똑같아요. ETF도 펀드지만 상장이 돼 있어서 한 주 한 주를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팔면은 펀드와 다르게 이틀 만에 현금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개별 종목 주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아직도 펀드 회사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간접 투자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좋은 ETF를 부지런히 계속 파는 게 아니라 사 모으기만 하는 겁니다. 펀드를 하게 되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중소형주까지 다 투자를 하게 돼요. 그것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리밸런싱 계속 사고 팔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 얼마나 유능하길래. 세계적으로 유능한 한 40년 전인가 미국에서 운용을 했던 마젤란 펀드를 운용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피터 린치. 그 사람은 매년 수익을 20몇 %씩 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명해진 거죠. 너도 나도 펀드 매니저가 피터 린치처럼 그렇게 수익을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유명해지겠습니까? 지수 우리가 말씀드렸죠. 다우, 나스닥, S&P 500,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있어요. 아무리 유능한 펀드 매니저라 그래도 이 지수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매년 지수보다 더 많이 버는 펀드 매니저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에 있는 것보다는 안정한 ETF를 따라가는 그러한 지수, 따라가는 ETF 중에 좋은 종목을 골라서 꾸준히 노후 때까지 모아나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개별 종목은 그 회사의 성장성에 매출에 이상이 생기면 등락폭이 큽니다. 어떨 때는 하한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은 ETF는 하한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 한 회사의 종목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전체를 보고 가기 때문에 떨어져도 이 변동성이 적습니다. 변동성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나 개별 종목은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출렁이는 이 변동폭이 크게 되죠. 10%도 막 떨어지게 되죠.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한 ETF를 따라가는 그 지수는 그렇게 크게 출렁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장점들이 있어요. 우선 보수, 수수료 말씀을 드렸죠. 주식처럼 한 주, 두 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어요. 참 제가 댓글을 봤더니 어떤 분이 ETF를 사려고 그러는데 뭐 보증금이라고 그랬나? 뭘 2천만 원을 넣어야 된다고 뭐 그런 글자를 제가 본 것 같아요. 댓글에. 잘못 알고 계세요. ETF 투자는요. 삼성전자를 사듯이 내가 마음대로 10,000원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요즘 S&P 500 우리나라에 있는 타이거나 킨덱스나 S&P 500 아직 10,000원 아직 못 넘었죠? 얼마나 좋은 저로의 기회입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런 가격에 사두면은 나중에 그것이 크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에 지금 넣어 있는 돈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특히 올 팬데믹 사태 이후에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펀드에 넣었던 이 간접 투자했던 것들이 계속 환매를 해서 빠지고 있고 개인들이 그걸 가지고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데 그것을 직접 투자 가지고 단타에 매달릴까 봐 저는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요즘 보면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매도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렇게 펀드에 가입을 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매니저들은 기관들은 그 펀드 기금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환매 신청이 계속 들어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안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지 파는 이유의 모든 것이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 기관들이 파는 이유 중에 그 중에 한 이유가 펀드에 들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환매 신청을 하고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환매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맞춰줘야 되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관이 매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ETF,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ETF를 꾸준히 투자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나중에는 오랜 기간 후에는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특히 ETF는 장기 투자에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